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과 땅이 맞닿을 듯 깊고 깊은 상월짜기에 구름도 쉬어간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커다란 둥지 속에 들어앉은 것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땀방울을 씻어주었으며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온 세상을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위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마을 어귀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면 흙담이 정겹게 둘러쳐진 조그만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지붕은 해마다 새로 얹은 볏짚 덕분에 노르스름하고 따뜻한 색을 띠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마음씨 착한 부부와 그들의 하나뿐인 아들 달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이제 막 12살이 된 소년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몸집은 조금 작았지만 눈망울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고 생각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마을 어른들을 보면 언제나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는 예의 바른 소년이었습니다. 달수의 집 마당 한 구석에는 튼튼한 외양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달순의 가족의 가장 큰 재산이자 보물인 누런 황소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는 암소가 아니라 덩치가 크고 힘이 아주 센 수소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털 빛깔이 누렇다고 하여 누렁이라고 불렀습니다. 누렁이는 달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달수에게는 마치 형제와도 같고 든든한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달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외양간으로 달려가 누렁이의 안부를 살피고 여물을 챙겨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어느 맑고 화창한 봄날 아침, 달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마당에 깔려 있었고 차가운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잠이 덜 깬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달수는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을 내려 시원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차그락 차그락 두레박줄이 우물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정적을 깨우며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길어 올린 물로 세수를 하자 차가운 물기운에 달수의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벌써 달수의 어머니가 아침밥을 짓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아침 하늘로 흩어졌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달수야, 일어났느냐? 어서 세수하고 들어와 밥 먹거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문살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달수는 물기를 닦으며 부엌 쪽을 향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누렁이 여물만 주고 바로 들어갈게요. 달수는 자신의 밥보다 소의 밥을 먼저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달수는 헛간으로 가서 잘 말린 볏짚을 한 알음 안고 나와 작두로 썰기 시작했습니다. 석둑, 석둑. 규칙적인 작두질 소리에 맞춰 누렁이가 외양간 안에서 음매가 하고 낮게 울며 달수를 반겼습니다. 달수는 썰어놓은 볏짚에 콩깍지와 따뜻한 쌀겨, 물을 섞어 정성스럽게 여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여물통에 먹이를 부어주자 누렁이는 커다란 혀로 달수의 손을 한번 핥아주고는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의 거칠지만 따뜻한 혀의 감촉이 달수의 손등에 전해지자 달수는 빙그레 웃으며 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께서 밥상 머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과 뚝배기에서 보글거리는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갓 뜯어 무친 나물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달수가 인사를 올리자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달수도 잘 잤느냐? 오늘도 날이 참 좋구나. 누렁이 밥은 잘 먹더냐? 아버지의 물음에 달수는 씩씩하게 대답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비록 고기 반찬 하나 없는 밥상이지만 달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달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쟁기를 어깨에 메시고 달수는 누렁이의 고삐를 잡고 앞장섰습니다. 자, 가자 누렁가. 오늘도 힘내서 일해야지. 달수가 고삐를 살짝 당기자 누렁이는 순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길을 걸어가는데 길가에 피어난 들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달수 역시 동네 어르신들께 깍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논에 도착하자 아침 햇살이 들판을 황금빛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내기를 하기 전이라 논에는 물만 자작하게 채워져 있었고 흙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아버지는 누렁이의 등에 멍에를 얹고 쟁기를 연결하셨습니다. 달수는 논두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이 일을 시작하시면 옆에서 거들거나 논두렁의 자풀을 뽑았습니다. 이리야 어서 가자. 아버지의 호령 소리에 맞춰 누렁이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고 쟁기 끝이 흙을 가르며 검은 흙덩이들이 시원하게 뒤집어졌습니다. 수소인 누렁이는 힘이 장사여서 거친 땅도 거침없이 갈아 엎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 소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일도 잘해서 이웃 마을에서도 누렁이를 빌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달수는 그런 누렁이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아버지와 묵묵히 땅을 가는 누렁이를 보며 달수는 자신도 얼른 자라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농부가 되어 집안을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수의 마음속에는 가족과 이 소중한 소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아버지와 달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논두렁에 앉아 새참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과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마시니 더위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수야, 올해도 비가 제때 와주어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농사꾼에게는 하늘이 도와주는 것이 제일 큰 복이란다. 아버지의 말씀에 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었고 어디선가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먹다 남은 주먹밥 한 덩이를 들고 누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든 일을 하느라 지친 누렁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누렁가, 너도 배고프지? 이거 먹어. 달수가 손을 내밀자 누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먹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달수는 소의 눈가에 붙은 파리를 쫓아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이 놈만 다 갈면 집에 가서 시원한 물도 주고 등목도 시켜줄게. 누렁이는 마치 달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큰 눈을 깜박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조금 더워졌지만 달수와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것이 때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이 고단해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달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발과 땀으로 젖은 등은 달수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수를 보며 저 집 아들은 정말 효자야.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해질 역이 되어 서산마루에 붉은 노을이 걸릴 때쯤 하루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쟁기를 정리하여 지게에 지셨고 달수는 다시 누렁이에 곶비를 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아침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논일이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집에 가면 따뜻한 저녁밥과 휴식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 풍경은 언제 보아도 정겹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길가에는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했고 풀벌레 소리도 하나둘씩 들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달수는 약속대로 누렁이에게 시원한 물을 먹이고 지프로 등을 문질러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 누렁가,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 달수의 정성. 어린 손길의 누렁이는 기분 좋은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달수는 외양간 바닥에 깨끗한 짚을 두툼하게 깔아주어 소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이렇게 소를 챙기는 일은 달수에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다시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과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특별히 아껴두었던 달걀찜을 상에 올리셨습니다. 어서들 드세요. 시장하시죠. 어머니의 권유에 아버지와 달수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는 오늘 논일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누렁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초가집 안을 가득 채웠고 호롱불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다정하게 일넘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거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달수는 이부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일하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달수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달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상골 마을에 곧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 너머 고을에 새로 부임한 욕심 많은 사또에 대한 소문이 바람결에 실려 오고 있었지만 아직 달수의 마을까지는 그 소식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은 달빛 아래 평온하게 잠든 마을과 외양간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누렁이의 숨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수는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달수의 꿈속에서 누렁이는 더 이상 평범한 소가 아니었습니다. 꿈속의 누렁이는 금빛 뿔을 가지고 있었고 달수를 등에 태우고 구름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달수는 꿈속에서도 누렁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소년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자 가족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순진무구한 소년의 잠든 얼굴 위로 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는 평소와 다른 낯선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김서방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마을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의 얼굴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등 뒤에 맨 진보다리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김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뭐가 그리 급해서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는가?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관의 서방이 붙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또가 아주 고약한 명령을 내렸다는구먼. 김서방의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 공기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달수도 마당을 쓸다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서방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글쎄, 사또가 우리 고을 마을마다 이상한 것을 바치라고 했다는데 우리 마을 차례가 곧 돌아온다는 거야. 그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서 다른 마을 사람들도 난리가 났대.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건이기에 김서방이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달수의 집 외양간에 있던 누렁이도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여물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보며 길게 울었습니다. 음매, 그 소리가 평소보다 구슬프게 들려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달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달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외양간으로 달려가 누렁이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고 나무집들이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오던 흉흉한 소문은 안타깝게도 사실이 되어 마을을 덮쳤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관아의 나졸들이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어귀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세금을 거둘 때나 가끔 보이던 광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냇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고 위압적인 그들의 표정은 평화롭던 상월 마을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들을 맞이했지만 나졸들의 태도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관아의 이방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광장으로 모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썩 나오거라 사또나리의 엄명을 전하러 왔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달수와 아버지도 논에서 김을 매다 말고 서둘러 호미를 챙겨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느티나무 아래 모여들었고 어머니들은 혹시나 아이들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치마폭 뒤로 아이들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방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쳐들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사또나리께서는 이 고을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각 마을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고자 하신다. 너희 마을은 예로부터 소를 많이 키우고 농사를 잘 짓기로 소문이 났으니 사또나리께서 특별한 진상품을 요구하셨느니라. 마을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곡식을 더 바치라는 것일까? 아니면 장정들을 부역에 동원하겠다는 것일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너희 마을은 앞으로 열흘 안에 송아지를 낳은 수소 한 마리를 관아로 대령하도록 하라. 만약 기한 내에 바치지 못할 시에는 마을 전체에 엄한 벌을 내릴 것이며 집집마다 곡식과 가축을 모두 몰수할 것이다.
이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광장에는 잠시 동안 멍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소가 송아지를 낳다니.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잠시 후 침묵을 깨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보시오. 이방 나리 수소가 어떻게 새끼를 낳는단 말입니까? 암소도 아니고 수소가 새끼를 낳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참다 못한 이장님이 나서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매몰차게 대꾸했습니다. 어허, 감히 사또나리의 명령에 토를 다는 것이냐. 사또나리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너희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수소인들 송아지를 못 낳을 리가 있겠느냐. 잔말 말고 명령을 따르라. 나졸들은 항의하는 마을 사람들을 창으로 위협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열흘이다. 열흘 안에 준비하지 못하면 이 마을은 쑥대밭이 될 줄 알아라. 으름장을 놓은 그들은 다시 말에 올라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하여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진 것만 같았고 어디선가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쥐어짜려는 사악한 횡포임이 분명했습니다. 달수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잡고 서서 멀어져가는 광운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냐. 수소가 새끼를 낳아 오라니. 이건 대놓고 우리를 죽이겠다는 소리가 아니냐. 아버지의 거친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낀 달수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집에 있는 누렁이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소인 누렁이를 억지로 끌고 가서 죽이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마을 어른들은 이장님 댁 사랑방에 모여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담배 연기만이 자욱했습니다. 평소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 노인께서도 이번만큼은 뾰족한 수가 없는지 연신 곤방대만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른 마을에 가서 갓 태어난 송아지를 사다가 암소 흉내를 내볼까요? 젊은 청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지만 이내 다른 어른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어허, 사또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수소인지 암소인지 구분을 못하겠나 그랬다가 들통이라도 나면 우리 목이 달아날 걸세. 그럼 그냥 솔직하게 못하겠다고 빌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형편을 봐달라고 사정하면 혹시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제안했지만 이장님은 고개를 가로저 우셨습니다. 새로운 사또는 탐관오리 중에서도 악질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네. 이웃 마을에서는 닭이 봉황에 알을 낳아 오라고 했다가 못 가져오니 밭을 다 빼앗겼다더군.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숙제를 내주고 재물을 뺏으려는 속셈이야. 이장님의 말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탄식을 뱉어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달수는 어른들 틈에 끼지는 못하고 마루 끝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질수록 달수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아주머니의 소리도 들렸고 화를 참지 못해 바닥을 치는 아저씨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한순간에 초상집처럼 변해버린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달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착하게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는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달수와 아버지도 말없이 집으로 향하는 밤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밝게 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달빛마저 차갑고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길에서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걷다가 몇 번이나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토해내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무슨 뾰족한 수가 나왔나요? 어머니의 물음에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네. 열흘 뒤면 우리 집 누렁이도 곡간의 쌀도 다 뺏기게 생겼어. 조상님께 물려받은 이 땅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는 치마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달수는 부모님의 슬픈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수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누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엎드려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다가가자 누렁이는 익숙한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하고 작게 울었습니다. 달수는 누렁이의 따뜻한 목을 끌어안고 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 누렁가. 사람들이 널더러 송아지를 낳으러 오래. 수소인 네가 어떻게 아기를 낳니?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달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소의 털을 적셨습니다. 누렁이는 달수의 슬픔을 위로하듯 거친 혀로 달수의 머리카락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쉽사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누워도 사나운 이방의 얼굴과 한숨 쉬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달수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장님도, 경험 많은 김노인 어르신도 포기한 일이었지만 달수는 왠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누렁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약속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어떤 집은 밤에 몰래 보따리를 싸서 도망을 가려다 발각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화병이 나서 자리에 눕기도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슬픔의 늪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논과 밭에는 잡초가 무성해졌지만 아무도 일할 의욕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뺏길 농사지어서 무엇하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열흘 중 닷새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인 박첨지 영감님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소. 차라리 우리 마을에 모든 소를 팔아서 뇌물을 바치는 게 어떻겠소. 하지만 그 의견도 곧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소를 다 팔면 앞으로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그리고 그 욕심쟁이 사또가 뇌물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이웃 간의 정마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른들은 수소가 송아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만 매달려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머릿속에는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또는 왜 하필이면 수소가 송아지를 낳으라고 했을까? 그건 그냥 억지잖아. 억지에는 억지로 대응하면 안 될까?
어린 달수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불빛 같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굳어진 사고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수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관아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숟가락을 들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 달수를 쳐다보셨습니다. 뭐라고, 네가 관에는 왜 간단 말이냐. 어린 네가 가서 될 일이 아니다. 어머니도 기겁을 하시며 말리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 무서운 곳에 갔다가 곤장이라도 맞으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달수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리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이대로 있으면 우리 집도 누렁이도 다 뺏기잖아요.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사또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달수는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이또박이 말했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아들이 이렇게 결연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달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12살 어린 소년의 얼굴에서 가장의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 드러나 보자꾸나. 아버지의 말씀에 달수는 자신의 생각을 조곤조곤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처음에는 걱정스러웠던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무릎을 탁 치며 감탄을 하셨습니다. 허허허, 내 말이 맞구나. 듣고 보니 그럴싸하다. 어른인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네가 생각해냈구나. 옆에서 듣던 어머니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이던 집안 공기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달수를 데리고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우리 달수가 관에 가서 사또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묘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어른들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어른들도 해결 못한 일을 저 어린 것이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인가? 괜히 사또심기만 건드려서 더 큰 화를 부를 걸세. 그러나 달수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어른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김노인 어르신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이 아이의 지혜가 우리 마을을 살릴 수도 있겠구먼. 어차피 앉아서 당할 판이니 믿져야 본전 아니겠는가. 이 아이를 한번 믿어보세. 마을 어른들의 허락이 떨어지자 달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운명은 이 작은 소년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달수는 두려움보다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관아로 떠나기로 한 날은 약속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달수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그리고 헛간에서 커다란 낫과 굵은 새끼줄, 그리고 마른 쑥 한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달수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수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부디 몸 조심해라. 사또 앞에서 말 조심하고. 무서우면 그냥 돌아와도 된다. 마을 어귀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달수를 배웅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달수야, 네가 우리 마을의 희망이다. 부디 잘하고 오거라. 이장님이 달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달수는 누렁이 대신 자신의 지혜를 무기로 삼아 욕심쟁이 사또가 기다리고 있는 관아를 향해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어가는 달수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산길을 넘어 읍내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사또 앞에서 할 말을 수십 번도 더 연습하고 되뇌었습니다. 겁먹지 말자.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가족과 누렁이를 지킬 거야. 달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다짐했습니다. 고개를 넘어 멀리 관아에 기와 지붕이 보이기 시작하자 달수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달수는 그 무시무시한 사또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관아 앞에는 창을 든 포졸들이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달수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당당하게 정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저 산 너머 마을에서 온 달수라고 하오. 사또 나리께 바칠 귀한 물건 이야기를 하러 왔으니 길을 비켜주시오. 어린 소년의 당돌한 외침의 포졸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달수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그들은 감히 쫓아내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들랏하는 호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공기가 어린 달수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풍경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하얀 모래가 눈이 시리도록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창과 칼을 든 포졸들이 마치 돌로 만든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금방이라도 달수를 꿰뚫을 듯이 번득였고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소리만이 적막한 관아의 침묵을 찢으며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달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죽으면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그곳에는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앉아있는 대청마루가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붉은색 기둥과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건물은 그 자체로 권위를 상징하는 듯했고 그 아래 서 있는 사람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들어 저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사또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표정을 짓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방과 형방이 허리를 굽힌 채 무엇인가를 속삭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처럼 비열해 보였습니다. 달수가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서자 사또의 시선이 천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달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것도 보찜 하나 달랑 메고 나타난 꼴이 우스웠는지 사또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놈은 누구냐? 내가 분명 송아지를 낳은 수소를 대령하라고 했거늘. 손은 보이지 않고 웬 피라미 같은 놈이 와서 서 있느냐. 사또의 걸걸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리자 주변에 있던 포졸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달수의 귓가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지만 달수는 주먹을 꽉 쥐고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방이 쪼르르 앞으로 나서며 사또에게 고했습니다. 사또나리, 저 아이는 산 너머 마을에서 온 달수라는 놈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도 어리석어 소를 구하지 못하니 저 아이를 대신 보내 변명이라도 하려는 모양입니다. 이방의 말에 사또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변명을 늘어놓으려 해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곤장을 칠 준비를 하라. 내 언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사또의 고함 소리에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살벌한 기운이 감돌며 당장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달수의 팔을 잡으려는 찰나, 달수는 맨 진보다리를 바닥에 털썩 내려놓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단 말입니까? 아이고, 아버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 달수의 갑작스러운 통곡 소리에 다가오던 포졸들은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또와 이방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초상집 상주처럼 서럽게 곡을 하니 모두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수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 관아담장을 넘을 기세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엉엉. 달수는 바닥에 엎드려 주먹으로 땅을 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절절한지 지켜보던 포졸들조차 숙연해질 정도였습니다. 사또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뒤섞인 얼굴로 부채를 탁 접으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시끄럽다 관하는 신성한 곳이거늘 어디서 곡소리를 내느냐, 뚝 그치지 못할까. 하지만 달수는 사또의 호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서럽게 울어댔습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소를 바치지 못한 벌이 무서워서 우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또는 손을 들어 포졸들을 제지하고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녀석 울음 뚝 그치고 고개를 들어라.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관아 마당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내 아비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겼단 말이냐? 사또의 물음에 달수는 짐짓 울음을 삼키는 척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훌쩍거리며 진보다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 안에서는 낮 한 자루와 산에서 갓 뜯어온 듯 단 싱싱한 쑥 한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또와 관원들은 그 뜬금없는 물건들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쑥과 낫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이냐. 사또가 묻자 달수는 쑥을 소중하게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오늘 사또나리의 명령을 어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안에 급한 우환이 생겨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릴 약을 구하러 급히 이 산에 왔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우환이라니 내 아비가 몹쓸 병에라도 걸렸단 말이냐. 사또가 되묻자 달수는 다시금 눈물을 쏟아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버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시며 비명을 지르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는 사람마저 애간장이 녹을 지경입니다. 의원님께 여쭈어 보니 이 산에서 나는 약숙을 타려 먹여야만 피를 멈추고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하여 제가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달수의 그럴싸한 연기에 관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를 살리려다 늦은 것이라면 참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사또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서운 눈초리로 달수를 노려보며 추궁했습니다. 효심이 갸륵하긴 하나 내 명령보다 더 중한 일은 없다.
도대체 네 아비가 무슨 병에 걸렸기에 쑥이 필요하단 말이냐? 혹시 꾀병을 부려 벌을 피하려는 수작이 아니냐? 사또의 예리한 지적에 달수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덫을 놓을 차례가 온 것입니다. 달수는 숨을 고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하게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나리,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 산통을 겪고 계십니다. 달수의 입에서 나온 말에 관아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또 역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산통이라니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 산통을 말하는 것이냐? 달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뱃속에 든 아기를 낳으려고 진통을 시작하셨는데 난산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혈에 좋은 쑥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달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푸흡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은 창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웃음을 참느라 애썼고 이방은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이 조그만 아이에게 놀림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채로 책상을 탕해 하고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우연, 놈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아니면 나를 능멸하려고 작정한 것이냐? 남자가 아이를 낳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삼척동자도 남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안다. 어디서 감히 그런 해고에 망측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이냐? 사또의 호통소리가 관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목에 핏대가 섰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당돌한 소년의 주리를 틀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주변의 관원들은 사또의 불호령에 겁을 먹고 바짝 엎드렸지만 오직 달수만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사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달수는 사또의 분노를 예상했다는 듯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야말로 달수가 기다리던 반응이었습니다. 달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아까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어찌하여 화를 내십니까? 사또나리께서는 세상의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달수의 되물음에 사또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 이놈이 끝까지 말대꾸를 하네. 사또나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기이한 일이 많다 하나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달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사또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또는 씩씩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암컷이 새끼를 낳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천지만물의 이치거늘 어찌 사내 놈이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내 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느냐? 사또는 자신이 논리적으로 아이를 혼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달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또가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달수는 쑥 다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정중하게 읍을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울보 연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혜로운 선비처럼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사또의 말 속에 있는 모순을 짚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다음 순간 달수의 입에서 나올 말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추고
새들조차 지적위기를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달수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한 장수처럼 빛났습니다. 사또는 달수의 표정이 바뀐 것을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찔찔 짜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놈이 대체 무슨 꿍꿍이지? 사또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미친 것이 아니라면 어디 한번 그 망발에 대한 변명이라도 해보거라.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곤장 100대를 쳐서 내 놈의 엉덩이를 작살낼 것이다. 사또의 마지막 경고에도 달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리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천지간에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사또 나리. 달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포졸들과 이방, 그리고 사또의 시선이 모두 자신의 입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밤을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차례였습니다. 달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달수는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뒤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또나리께서는 분명히 사내대장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남자인 제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토록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면 어찌하여 수소가 송아지를 낳아 오라는 명령은 내리신 것입니까? 수소 또한 암소가 아닌 사내구실을 하는 짐승인데 암소도 아닌 수소가 어떻게 송아지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달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관아의 기둥을 흔들 만큼 크고 명확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달수가 던진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사또의 모순을 정통으로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달수의 말이 끝나자 관아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또의 호통 소리에 주눅이 들어있던 포졸들과 이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달수의 논리가 너무나 명쾌하고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에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지. 남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처럼 수소도 송아지를 못 낳는 게 당연하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달수의 말에 동조하는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킬킬거리며 비웃던 포졸들의 입가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지고 대신 어린 소년의 당찬 기세에 압도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높은 의자에 앉아있던 사또의 얼굴은 그야말로 볼만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듯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달수의 말뜻을 이해하고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다가 다시 흑빛으로 변하는 사또의 얼굴은 당혹감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 자신이 꼼짝없이 걸려든 꼴이 되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또는 부채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또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백성과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린아이에게 논리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억지를 부려 달수를 처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인 입으로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와서 수소는 송아지를 낳을 수 있다고 우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눈동자를 굴리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눈치 빠른 이방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방은 사또의 귀에 대고 소공어렸습니다. 사또나리, 저 아이의 말이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더 고집을 피우셨다가는 사또나리의 체면만 구길 뿐입니다. 차라리 저 아이의 지혜를 칭찬하시고 아량을 베푸는 척하며 명령을 거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방의 조언은 사또에게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사또는 헛기침을 크게 크흠 하고 하며 굳어있던 표정을 억지로 풀고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정말 당돌하고 맹랑한 녀석이로구나. 사또의 갑작스러운 웃음소리에 관아의 긴장된 공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사또는 부채를 활짝 펼치며 여유로운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사실은 너희 고을 백성들의 지혜를 시험해보고자 일부러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었던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고민만 하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질 것이고, 현명한 자는 너처럼 이치에 맞지 않음을 깨닫고 내게 와서 따질 것이라 생각했지. 네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치를 깨닫고 나를 일깨워 주었으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사또는 자신의 실수를 시험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을 보였지만 달수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쨌든 사또가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선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사또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의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무례하게 군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달수가 공손하게 말하자 사또는 더욱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냐, 내 용기와 지혜가 가상하여 내 너의 무례함은 탓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너희 마을에 내렸던 명령은 거두도록 하겠다. 수소가 송아지를 낳아 오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니 더 이상 그 일로 너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 아비의 산통을 멈추게 할 쑥을 구하러 왔다 하였으니 내 특별히 관아의 곳간을 열어 쌀 한 가마니와 고기를 조금 하사할 테니 가져가서 아비를 봉양하도록 하라. 사또는 자신의 실언을 만회하려는 듯 후한 인심까지 베풀었습니다. 달수는 사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사또나리,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달수의 인사에 사또는 껄껄 웃으며 손을 저어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포졸들도 달수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쓰거나 윙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도 내심 말도 안 되는 명령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어린 소년이 시원하게 해결해주니 속이 다 후련했던 것입니다. 달수는 사또가 내려준 쌀과 고기를 짊어지고 당당하게 관아의 대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는 무거운 짐을 진 듯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나올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가벼웠습니다. 관아를 벗어나 상일로 접어들자 달수는 참았던 숨을 훅 하고 길게 내뱉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잠시 길가 바위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사실 사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지만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해낸 거야. 사또 나리를 이긴 거야. 달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달수의 승리를 축하하듯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킨 달수는 다시 짐을 메고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한들거리며 달수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달수의 머릿속에는 얼른 마을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 얼굴과 외양간에서 기다리고 있을 누렁이의 모습이 떠올라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아침부터 아무도 일손을 잡지 못하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달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해가 지려고 하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는 걸까? 혹시 무슨 병고라도 생긴 건 아닐까? 달수의 어머니는 연신마을 입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셨고, 아버지도 초조하게 담배만 피워대고 계셨습니다. 이장님도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 조그만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누가 온다. 눈 밝은 아이가 소리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점은 점점 커지더니 짐을 맨 소년의 모습으로 뚜렷해졌습니다. 달수다 달수가 돌아온다.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은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달수의 부모님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마을 사람들을 보자 달수도 힘을 내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수야 무사했구나, 어떻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달수를 와락 끌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달수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사또나리께서 명령을 취소하셨어요. 누렁이를 안 바쳐도 된대요. 달수의 말에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냐? 사또가 그 명령을 거두었단 말이냐? 이장님이 되묻자 달수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달수의 무용담을 듣는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허허 세상에,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꾀를 내어 사또를 꼼짝 못하게 만들다니 네가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김노인 어르신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고 마을 아낙네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신동이 났어. 달수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사람들은 달수를 행가래라도 칠 기세로 둘러싸고 환호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순식간에 걷히고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수가 사댁에 받아온 쌀과 고기를 내놓자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잔치를 벌이자. 이장님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달려가 쌀을 가져오고 술을 내오고 반찬을 챙겨왔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솥이 걸렸습니다. 아낙네들은 달수가 가져온 고기로 국을 끓이고 쌀로 떡을 빚었습니다. 남자들은 장작을 패고 불을 지피며 왁자지껄하게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해질 역 마을 광장에는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며칠 동안 입맛이 없어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사람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른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달수의 지혜를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떡을 입에 물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어디선가 징과 꽹과리가 나오고 흥겨운 풍물가락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근심과 걱정이 춤사위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달수는 잔치상 한가운데 앉아 마을 어른들이 주는 떡과 고기를 받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연신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고,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우리 달수가 최고지 하며 자랑하시느라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부모님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온 것을 보는 것이 달수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잔에 술 대신 식혜를 따라주며 장하다, 달수야, 네가 이 마을의 보물이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잔치 분위기도 좋았지만 혼자 외양간에 있을 누렁이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남은 떡과 콩깍지를 챙겨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누렁이는 밖에 시끌벅적한 소리에 귀를 쫑긋거리며 서 있다가 달수가 들어오자 음매쳐 하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달수는 누렁이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누렁가,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너는 이제 안전해. 우리랑 평생 같이 살 수 있어. 달수는 가져온 떡과 콩깍지를 여물통에 부어주었습니다. 누렁이는 달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맛있게 여물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달수는 누렁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외양간 기둥에 기대 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풍물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달빛은 은은하게 외양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달수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와 불가능한 명령으로 시작된 시련은 한 소년의 기지와 용기로 인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오늘의 승리를 자축했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달수는 누렁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지켜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달수의 땀을 식혀주었고 마을 전체가 포근한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밤 늦도록 이어진 축제의 열기가 식은 자리에는 안온한 휴식이 내려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늦잠을 자며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를 풀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해는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봉우리를 붉게 물들이며 간밤의 승리를 축하하듯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무짚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아침을 깨우는 참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밤새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기억하는 듯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넉넉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 깊숙이 스며들어 달수의 얼굴을 간지럽혔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자 신선하고 맑은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계시던 아버지가 달수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장한아들 푹 잤느냐? 내 덕분에 아비가 오늘 아침에는 다리 뻗고 편안하게 일어났구나. 아버지의 칭찬에 달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달수는 세수를 마치고 곧장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렁이는 여유롭게 여물을 씹으며 달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누렁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누렁가, 잘 잤어.
이제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않을 거야. 우리가 계속 함께할 수 있어. 누렁이는 마치 달수의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듯이 커다란 눈망울을 껌뻑이며 달수의 손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 거칠면서도 따뜻한 감촉이 달수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달수는 누렁이에게 줄 싱싱한 풀을 베어 오기 위해 낫을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마을 길을 걷는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달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달수야, 안녕 하고 지나가던 이웃들이 이제는 아이고, 우리 마을에 복덩이 왔구나 하며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빨래터의 아주머니들도 논으로 나가는 아저씨들도 모두 달수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쩜 그리 지혜로운지 내 평생 그런 명판결은 처음 봤어. 사람들의 칭찬이 계속되자 달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달수에게 큰 자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또에 대한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사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달수에게 망신을 당한 것이 약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지혜에 감복해서인지 사또는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대신 고을을 다스리는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같은 사또도 달수 앞에서는 고양이 신세가 되었지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관아에서 가끔 나오던 포졸들의 태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수탈의 공포 대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들판의 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모내기를 끝낸 논에는 초록색 물결이 일렁겼습니다. 달수와 아버지는 누렁이와 함께 부지런히 논밭을 오가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흘리는 땀방울은 고단했지만 더 이상 억울하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의 대가를 온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농부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렁이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쟁기를 끌 때마다 힘찬 울음소리를 내며 밭을 갈았습니다. 달수는 틈틈이 누렁이를 데리고 가을가로 가서 등목을 식혀주며 더위를 식혀주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모여 수박을 나눠 먹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달수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달수의 무용담을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달수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웃으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마을 아이들에게 달수는 이미 전설적인 영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달수를 따라다니며 형, 나도 형처럼 똑똑해지고 싶어. 비결이 뭐야? 라고 묻곤 했습니다. 달수는 그런 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무엇보다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해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어느덧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농사는 유난히 풍년이었습니다. 벼이삭은 묵직하게 고개를 숙였고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러서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게 다 달수 덕분이야. 달수가 애군을 막아내고 복을 불러온 계지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추수하는 날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논을 오가며 품앗이를 했고 낫질하는 소리와 타작하는 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곳간의 쌀가마니가 하나둘씩 쌓여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넉넉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달순의 집 마당에도 햅쌀 가마니가
가득 쌓였습니다. 아버지는 볏짚을 엮어 가마니를 덮으며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올해는 관에 뺏기는 것 없이 온전히 우리 양식이 되었구나. 이 쌀로 겨울을 나고 내년 농사 준비도 넉넉히 할 수 있겠어. 어머니는 부엌에서 해곡식으로 떡을 찌고 맛있는 반찬을 장만하느라 분주하셨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로 퍼져 나갔습니다. 누렁이도 갓 수확한 싱싱한 볏짚을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상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쇠고기 무국, 그리고 각종 나물과 생선구이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구경하기 힘든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드시기에 앞서 달수를 그윽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달수야, 많이 먹거라. 이 밥은 네가 지켜낸 밥이다. 네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달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랑 누렁이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으니 그런 거죠. 어머니는 생선살을 발라 달수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도 내 용기가 없었다면 우린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른단다. 어서 먹어. 식기 전에 많이 먹어라. 달수는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밥을 크게 한 입 떠넣었습니다. 갓 지은 햅쌀밥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시니 온몸이 노곤하게 풀리면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세 식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도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노래하며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달수는 잠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서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초가집 지붕들은 은은하게 빛났고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달수는 외양간으로 다가가 누렁이를 살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했는지 누렁이는 다리를 접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소의 배를 보며 달수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누렁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랑 같이 살자. 달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달수는 마루에 걸터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억지 부리는 사또 앞에서 떨리던 순간, 기지를 발휘해 말문이 막히게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섭고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맞선 덕분에 지금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달수는 깨달았습니다. 힘이 세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작고 약한 존재라도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큰 산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달수는 밤하늘의 별들에게 윙크를 보내며 자신도 모르게 한 뼘 더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집집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달수네 집 방 안에도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깔아놓은 이부자리는 햇볕 냄새가 나서 포근했습니다. 달수는 어머니 사이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나직한 코골이 소리와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달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장가였습니다. 달수는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잠결에 달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누렁이 외양간을 청소해 줘야지. 그리고 친구들이랑 뒷산에 가서 밤도 줍고 도토리도 주워야지. 평범하고 소박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관아의 나팔 소리에 가슴 졸일 필요도 없고 억지 명령에 눈물 흘릴 필요도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달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다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미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가 사 하고 들려왔습니다.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몽환적인 소리였습니다. 달수는 그 소리에 몸을 맡기며 점점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누렁이가 금방울을 딸랑거리며 푸른 초원을 달리고 달수는 그 뒤를 쫓으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또도 포졸도 없는 그곳에서 달수와 누렁이는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만들어낸 평화로운 꿈의 세계였습니다. 이제 이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수소가 송아지를 낳아 오라는 억지 명령을 지혜로 이겨낸 소년의 이야기는 훗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달수와 가족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창한 전설이 아니라 따뜻한 아랫목과 배부른 저녁,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과 들도 이제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가을물 소리만이 밤새 깨어 마을의 잠을 지켜주고 달빛은 지붕마다 축복처럼 내려앉아 곤히 잠든 사람들의 꿈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어둠 속에 묻히고 오직 평화와 안식만이 이 작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지혜로운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달수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는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환한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를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달수네 집 굴뚝에서는 마지막 남은 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올라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누렁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가족들의 편안한 잠이 어우러진 이 밤,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안식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잘 자요. 달수야, 잘 자요. 누렁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부디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세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깊고 깊은 상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